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그러면서 자공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이숙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평생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응? 자기 벌을 받고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도적 같은 놈은 나쁜 짓을 했는데 오래 살았는데 백이숙제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공자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무슨 원망함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백이숙제 고사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이숙제 얘기는 그러니까 후인이 조설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백이숙제 이야기가 그 사마천의 열전에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백이숙제 열전이에요. 백이열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식열전이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산 선생에서 의로운 군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송나라 이전에는 왕조가 교체될 때 신하가 임금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왕조가 교체가 돼. 그런데 송나라 이후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면서 왕조가 교체되는 예가 없어요. 송나라는 원나라한테 망했고 원나라는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망했죠.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반에 의해서 왕조가 망하는 예가 없어.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가 270년 동안 유지가 되죠. 조선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씨가 왕조가 그대로 지속이 돼요. 이 주작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자 얘기는 그와 다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나쁘게 살아야 돼?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데 무슨 원망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는 착한 일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기의 윤리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든 그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냐. 근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뭐 그건 다른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착한 일을 그러니까 이름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이름을 얻었으면 그거로 만족해야지 왜 부귀영화를 또 바라느냐. 그러면서 길이 다르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살면서
명예를 취할 거냐 아니면 부귀 영화를 취할 거냐 그걸 딱 구분해 가지고 부귀 영화를 취하려고 하면은 부귀 영화를 취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면 명예를 해야 되는데 백이숙제는 명예를 얻고자 해서 명예를 얻었는데 무슨 원망함이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위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도 내가 도를 찾아 떠난 건데 위나라 임금이 나를 썼던 쓰지 않았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예? 제가 친구가 저한테 아니 엊그제 그 저기 미장원의 아주머니께서 나한테 과자를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진짜. 어? 밤도 거의 한 말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나 못 받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막 뭐라 그러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줘서 기분 좋고 당신은 받아서 기분 좋지 않냐. 근데 네가 안 받으면은 두 사람의 복을 해친대. 되게 심한. 아 심오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아니 저기 저 김현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반찬 줄 때도 그런 얘기 종종 하시더라고. 이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나는 줘서 기분 좋고 당신은 받아서 기분 좋지 않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선을 행할 때는 결과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사상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름을 얻고자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이름을 얻었는데 내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뭐가 다르냐. 그래서 도와 같지 않으면 같이 하면 안 된다. 그게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자는 다르게 해석하죠. 주자 생각이 지산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면서 김기 박사님은 주자학잖아. 소개하는 거. 아니 철저한두냐 철저한두. 일이 안 사나? 학문을 하기 위해서 주자하는 거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하고 또 틀리다는. 근데 이제 제가 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우는 이제 성사는 제천이고 모사는 제인이라고 그러니까 모사는 제인 성사 제천은 겸의한가들. 제가 그때 삼국지니까 소설이가 나온 건데 하여간 이걸 보고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생각해볼 시사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사기 열전에 백이숙제 열전이 있었거든요. 맨 앞부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그 다음 장이 뭐냐면 관중과 포수가 열전입니다. 그 관중 포숙도 똑같은 거예요. 관중하고 포숙이 둘이 사업을 했는데 관중은 어렵고 포숙은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장사를 하면은 관중이 항상 많이 가져가. 몰래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그 관중은 항상 주머니를 차는데 포숙 너 관중이 얄밉지 않아? 그러니까 포숙이 뭐라 그러냐면 쟤는 집안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가져가는데 그걸 내가 뭐라 그러? 나는 집이 좀 넉넉하니까 나는 이제 3분의 1만 가져가고 관이호는 3분의 1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포숙이 문제가 생겨서 죽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때 관중이 그 사람을 구해줘요. 그래서 이게 관포지교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 나라에서요. 관중 집안은 관중하고 1대 2대에 끝납니다. 근데 포숙 집안은 10대를 이어져 가요. 10대를 이어져서 그 강제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진제로 바뀔 때까지도 포숙은 제 나라의 명족으로 남아요. 그게 이제 왕부가 쓴 그 잠브로네이라는데 그게 나오는데 덕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더라고.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는 것이 그 관포지교 그것도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이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좀 아시게 돼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것도 생각해봤거든. 선생님도 다른 생각하시죠?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현실은 그게 안 맞는 거 사실 맞아요. 우리 이제 명심보감부터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 뭐 서로 하늘 복으로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상에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왜냐하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메리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인디안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지었습니까? 자기 땅 다 뺏기고 껍데기 다 뺏기고 사람이 이 껍데기 다 뺏겼잖아.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완전 남아메리카 스페인 사람들 와가지고 여자들 온통 그거 해서 실을 이게 그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산 선생님은 지금 독립유공자로 우리들에게 추앙이 되지만 그 당시에 친일한 사람들은 나쁜 놈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아니 보면 그게 이제 그런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착한 일 하면 안 될 거예요. 착한 건 나는 그래 살 거라. 내 덕을 위해서 만큼도 내가 나 나쁜 짓을 안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됐는데 세상 이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우주에는 사랑이 없고 우주에는 이념이 없다. 무의자연이다. 나는 그렇게 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때는 이건, 예. 아니 내 요거 이야기 끝내고 그러니까 인디안들을 이 처음에 콜럼버스가 그죠?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제 그 북아메리카 갔잖아요. 정말 인디안들 껍데기 벗겼다니까. 사람 껍데기 한 벗겨 볼까요? 이거 텔레비전 봐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스승지 않아요. 남방도 마찬가지고. 그뿐이니까 제국주의 시대는 온 아프리카 온 데 다 빼먹고 지금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그 우리나라가 눈치를 봐도 잘 살고. 그냥 한번 천국 갔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념의 세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너무 시원해요. 그렇지만 나는 착하게 살 거라고. 그러나 그러한 그 하나의 마약이 유학자들 보면 지금 죽이려면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정말 우주에 사랑이 있겠어요? 우주에 이념이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봐야 돼. 그걸 깨달으면 한 소식 하는 게 이제. 근데 옛날에 그 대장금, 마의, 허준 이런 거 보니까 다 나중에 영의정 되고 잘 살고.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 꼭 선을 내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착한 사람 먼저 주고 우리 뉴스 봐보세요. 꼭 그 효자들 있죠. 소방대원들도 그 사람들이 먼저 주고 참 뒤가 차고 악한 놈은 안 들어가요. 삐직삐직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살기만 생각하는 게 그놈이 악한 놈이라고. 그 놈이 끝까지 살고 대도로 내려가는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봐봐. 그럼 세도정치 할 때 쭉 올 때 그 사람들 착합니까? 끝까지 해먹잖아. 좀 망할 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선악의 세계가 나는 아니라고 지금 봐요. 선생님 말씀 듣다가 했는데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대. 근데 실존의 이성 비판에서는 신은 있어야 된대. 그래야 착한 세상이 돼. 그러니까 이게 공자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필요해.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죠. 이게 자연의 세계지만은 그럼 이게 개체들이 어떡합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마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자가 이게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가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걸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따지고 보면 도가가 나는 더 맞다고 봐요. 더 맞고. 근데 도가 무의자유. 근데 사람은 욕망을 가지게 되잖아. 원래는 없었죠. 우리의 욕망이 어딨어요? 우리는 개체의 생명을 가지면 개체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 이걸 통제가 불가능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맹자 같은 그런 종류 사람들이 이건 천명이야. 너는 착각해. 이렇게 구라 때린 건데 착한 구라 때린 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지난번에 바르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할 때 이제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이제 노장적 사고고요. 바르게 산다는 게 유학적 사고예요. 이거는 참 우리가 좀 실존적인 고민이죠. 한번 이런 시를 통해서 한번 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재밌으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중년도 아까 말씀드렸다 그랬죠. 네. 자 노중년 이런 고사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옛날 선비들은 이런 걸 애사로 이런 역사는 우리 빼고 있어요. 이게 참 자, 노중년이 바다에 빠져 죽다. 중년함해라. 노중년이 바다에 빠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까 왜그 지산쌤 또래 친구들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혹시 이분들이 이거 놓고 야 한번 읊어보자 이렇게 그럴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투사들은 대개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이 주제의 정신을 대개 가지고 있어요. 공유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니까요. 이 시들이. 자 그러면 인경이후 선생이 이러각진 천하명을 동해도도 인불견이나 인류출 지금명을 자 이제 인경은 우리 앞에 시에도 나왔었어요. 춘추를 인경이라 해요. 기림이
서쪽 들판에 죽는 걸 보고 서쪽 들판 교회에서 죽는 걸 보고서 공자가 춤추를 짓다 그랬지. 거기가요. 제가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예. 그게 뭐냐면 그 노나라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안희성 그쪽이 옛날에 택지였었어요. 예. 그 대야택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애공이 대야택에서 길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상한 짐승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짐승이라서 이거 상스럽지 않다고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딱 보더니 오 기린지다. 그러니까 이제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고사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춘추를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춘추를 인경이라 그래요. 기린린자 인경. 공양전에 그 말이 있습니다. 예. 인경 이후에 또 선생이 있었으니 즉 춘추의 대의를 논했다 이 말이야. 춘추 대의를 논한 그 이후에 또 노중련 같은 사람이 또 춘추 대의에 충실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노중련이 여기서 선생이에요. 춘추 이후에 또 선생이 있었으니 한마디 말로 진나라 대척하자 천하에 유명해졌네. 요 이제 주 2번을 보시면 주 1번을 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이 노중련이가 누구냐 하면은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에요.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그때 이제 그 진나라가 점차 강성해지거든요. 아주 점차 강성해져.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저기 요 1900년대 초에 러시아 남하를 러시아가 막 남하했잖아, 그죠? 할 때 유럽 제국들이 그게 말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러일 전쟁도 시키고 저 일본인데 러시아 막으라고 하고 우리한테도 러시아 막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감같이 러시아 편들어 버려서 우리는 안 했지만은 못했지만은 그것처럼 진나라가 러시아가 엄청 강해요. 거기 있는 철광석이고 뭐고 자원이 무한대야. 그 힘으로 남하한다 말이야. 그秦始皇이 개혁 진나라가 말이지 개혁 정치를 통해서 엄청 부국강병을 이루고 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입국을 점차 참석해가면서 이런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진나라가 동진하는 거야. 진나라는 좀 서쪽에 있거든. 자꾸 이제 이 중원을 공략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중원 사람들은 진나라를 약간 오랑캐처럼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노중련이가 그러니까 진나라가 천자가 되어서 제나라를 신하로 삼으려 한다면 차라리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 내가 진나라 신하 되느니 난 동해로 가서 제나라 끝이 동해잖아요. 동해 빠져 난 죽어버릴 거다. 이렇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후세에 지조의 상징이 되어서 좀 지상 선생님 지조 지키고 앞에 백이숙제 지조 내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주제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진나라 대척하자 천하에 유명해졌네. 도도한 그 동해에는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지금 노중련 그 선생을 볼 수는 없지만 한개의 둥근 가을 달은 지금도 밝구나. 노중련의 그 명절이 저리가 섞여 있는 그 말 속에 그 말의 가치는 지금도 빛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들 통해서 은유해서 내보인 겁니다. 다시 자 춘추 이후에 또 선생이 있었으니 한마디 말로 진나라 대척하자 천하에 유명해졌네. 도도한 동해에는 넓고 넓은 바다에는 사람을 노중련 그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한개의 둥근 가을 달은 지금도 밝구나. 지금도 그 정신은 달처럼 떠서 세상을 비춰주고 있구나. 이렇게 읊은 겁니다. 우선 박사님 또 말씀 드려보세요. 이 역사를 좀 알면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노중련이라는 사람은 이제 제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진나라라고 그 진시황의 진나라 있잖아요. 진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수도인 한단을 포위한 거예요. 근데 조나라는 진나라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위나라가 있거든요. 한위 조할 때 그 위나라에 있는 신원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나라로 가가지고 평원군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집정을 만나서 야, 그 항복해라. 항복하는 게 네가 사는 길이야. 조나라가 괜히 대항해봤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려 그러니까 그때 조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던 제나라의 노중련이가 평원군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나라가
우리나라인 제 나라를 침략한다면 난 동해에 빠져 죽는다. 난 절대 그렇게 항복 안 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일본이 있잖아요,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왔는데 일본에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일본에 항복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할 때 지산 선생이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중련 선생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거백옥이라는 분도 같이 나와요. 그럼 거백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홍성 지역에서는 노중련을 많이 얘기합니다. 모든 시에서. 근데 이게 왜 여기 이 고사를 주자학자들이 왜 인용하냐면 남송 때요. 남송 때 북쪽에서 금나라가 막 침입을 해 들어와 여진족이. 저기 송나라가 북송했다가 남송으로 가는 게 금나라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금나라가 내려오니까 금나라에 항복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뻗팅기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사학자들은 의리학파들은 금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오면은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있을 때 청나라한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이것도 주자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통감, 사마왕이 지은 자치통감을 이제 다시 정리한 게 주자의 그 주자 강목인데 주자 강목 입장에서 이걸 하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제 우리 손 박사님 지적이 참 그 주의를 해야 돼요. 그 우리는 옛날 고사를 이미 주자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그렇지.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액면대로 보면 또 지금 다르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교훈을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살 거예요? 아니면 서서 죽을 거예요? 말은 쉽지 서서 죽겠다고. 말은 쉬운데.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민스러울 거. 아니, 소설 하다가 그 호란 당했잖아. 해가 박살 났지. 그렇지. 예전에 저희가 운동권에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다. 우리들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젊은 혈기지. 근데 처자식이 있는데 그거 하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개인의 도덕성하고 이제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가장에 나 개인은 착하게 사는데 그럼 아버지나 저기 임금은 어쨌건 자기 가족들, 자기 백성들 젊게 이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그 사람들의 임무야. 그럼 이게 정말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임금이 나는 바르게 고고하게 살겠다. 나는 다 백성들 다 꿈꿔주고 가족도 마찬가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뼈저리 느껴봤어요. 저도 이제 밖에서 공부하고 살잖아요. 그 뭔가 뭐 풍족하고 그렇진 않지. 근데 나는 고고하게 살았는데 내 식구들은 날마다 입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물론 나는 기본적인 건 다 해서 내가 산에서도 아르바이트해서 식구들 주고 다 했는데 그거 같은 거라. 아빠가 고고하게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것들을 또 너 임금 하지 마, 아빠도 하지 마, 이 자식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딜레마야. 그런데 나는 지금도 생각해요. 나 개인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이 내가 하나의 구성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면 다소 무슨 짓을 했어라도 나는 내 백성,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나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저 남한산성에서 그저 척학하고 그것도 걔는 다 죽었잖아. 아니 그 청나라에 우리나라 그 여자가 그 10명, 20명 잡혀간 게 아니라 뭐 40만 원인가 몇십만 단위가 여자가 잡혀갔어요. 이런 꼴을 왜 내 백성한테 이런 꼴을 당하게 하냐. 그거는 임금의 도리가 아닌 거라 그거는. 그럴 때 내가 내 자존심 뭐 때려치우고 가서 그걸 청세종한테 뭐 절을 하든지 뭐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백성들 건들지 마시오 하고 돌려보내야 그게 이제 뭐 아버지 가장의 이제 도리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거 다 뭐 맹고 매성하다가 이거 다 죽는 이게 마음 상관없는 내 고집 내 생각 찾아가다가 내 구성원들 아무 뜻도 없는 사람들 상관도 없는 사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요즘에도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이 없고 국민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이 어려운 지도자는 그렇거든요. 음.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근주 선생 답사 갔을 때 그거거든요. 이근주 선생은 이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자결하셨어요. 참 힘들게요. 딜레마야. 진짜 예. 사실 이럴 수도 그래서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이거를 이제 정인보 선생도 이제 그 만장을 쓰시고 지산 선생도 만장을 쓰시는데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남편은 절대로 버리셔야 돼. 왜냐면 처자식 고생시켜. 독립운동하고 의리세.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마요. 근데 진짜로. 본인은 좋죠. 자기 좋아서 독립운동하는 지금 거. 아니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제 어.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네. 못 올라 다. 그래도 못 올라 다. 살아줘야지. 그래서 공자님이 도를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망가셨어. 그래. 그리고 비지하지 뭐. 도망가셨어. 그 눈에 선해.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 같아. 지구 평천안을 해도 제가는 못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러면 제가요. 그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가. 차라리 혼자 살든지 진짜 혼자 살아야 그 수밖에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지금 애들 결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하여간 이게요. 이 노중년 고사는 많이 인용하거든요. 여기 맞아요. 지금 중년 도해죠 이게요. 예. 이거 고사성어 외워두세요. 그래 아까 했던 백일숙제하고 다 고마 이간 이런 거. 왜 제가 이 시를 가져왔냐 하면은 지산 선생님 또 너무 또 그쪽으로만 나가면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서 또 정신을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시를 또 채택한 거예요. 이게 내일 모레 답사가는 그 이만주 선생도 노중년 그다음에 거배곡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성 지역에서는 거의 예. 화두였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 홍성 지역의 선비들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홍성이 아니라 여기 홍주목 있잖아요. 서산 뭐 이쪽 다요. 보령 청양 아주 대단한 거였었대요. 이분들은 그분들은 그야말로 이런 정신으로 살았지 뭐. 그렇죠. 그분들은 이건 뭐 지금 보면 아주 굉장히 독실한 이제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까탈스럽고 나 진짜 이거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통 안 되는 사람. 요즘엔 소통을 해야 되잖아. 이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답답한 사람이지. 그다음에 한 수만 더 볼까? 네. 자, 공명이 천하도를 걸다. 공명궤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찾아갔잖아,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3번 천하 계략을 이제 설명하고 그랬다는 그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내용을 봅시다. 매하천사무 수지만대 단청일포 계당도를 여비황수 근삼구면 수시 천민부대신가. 자 직구가 참 좋습니다. 매학춘산 이게 매학산이 있어. 그게 제갈공명이 그게 은둔했다 그래요. 그 융중에 이 그 매학산 그게 은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학산 앞에 봄춘자 수식어를 집어였죠. 그러니까 복숭아도 피고 그러니까 봄춘자 딱 들어간 게 맛이 맛깔나게 지선 선생님 무엇을 아는 거라. 매학춘산 오수침 낮잠이 깊은데. 자, 그럼 이제 낮잠 자고 있었잖아, 제가 공명이 그죠? 단청일포 궤돌 당돌이라 붉고 푸른 길한 그림 한 폭이, 즉 지도죠, 지도 한 폭이 마루 깊은 곳에 걸려 있네. 자, 천하를 다스릴 이제 그 수 있는 어떤 행세도를 중국 지도를 하나 걸어놓고 미리 그려놓았단 말이지. 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만약 황숙은 이제 유황숙이라 그러죠. 유비를 그죠. 만약 유비의 정성스러운 삼고초려가 아니었다면 누가 천민의 큰 마음 알겠는가. 이때 천민은 뭐냐, 하늘 천자 아닙니까. 이건 이제 주 4번을 보십시오. 제갈공명을 지칭한다. 맹자 진심장에 보면 천민, 즉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현달하여 도를 행할 만한 이후, 현달해서 도를 행할 만한 이후에
나아가는 자이다. 그러니까 사태능이 이제 뛰어나게 잘 통달해서 도가 행해질 만할 때 나가서 천하를 구제하는 사람. 저 당시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문왕무왕이를 도왔던 강태공이라 그러잖아, 그죠? 태공망 요상 그 사람 같은 사람 또는 저 뭐 이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둔해 있었거든요. 이따가 훌륭한 주군을 만나서 세상에 출현해서 마치 제갈공명처럼 그런 사람을 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인은 누구냐? 큰 천하를 경영할 도략을 가지고 또한 행동에 절조가 있으면서 숨어 있는 그 사람. 한번 탁 들어가니까 일확서타가 되는 거라. 그러한 사람을 대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민이 대인이죠. 누가 천민의 큰 마음을 알겠는가? 그 제갈공명의 큰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비가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자 즉 천하 행세를 설명하고 했겠죠. 이 천민, 제갈량 같은 천민의 그 깊은 도량을 그 계획을 이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봄날의 매약산에 낮잠이 깊은데 붉고 푸른 칠한 그림 한 폭이 마루 깊은 곳에 걸려있네. 만약 황숙의 정성스러운 삼고 조례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갈공명 이 천민의 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럼 제갈공명이 이 통감에 나와 그 삼국지 연의 말고 그 통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제갈공명은 대단한 대단한가 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유비가 이제 유비를 도와서 책사이면서 스승이잖아, 그죠? 군사가 돼서 천하 전쟁을 하고 하는데 천하 통일을 못하고 유비가 이제 일찍 죽잖아, 그죠?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 되면 죽었어. 그럼 유비의 이제 아들이 있어. 그 유후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약간 모자라. 그래 이제 저기 유비가 죽으면서 그런다. 제갈공명 보고 우리 내 길을 이어갈 후주가 사람이 변변찮으니 천하를 그대가 취할 만하면 그대가 군가 취하 그대가 취하는 것이 어떻겠는고 네가 천하 이 총나라를 위해라 쉽게 말하면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영토가 뭐 이건 써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럼 제갈공명 커서 눈물을 피듯이 흘리며 같이 전장을 누볐던 옛날 이야기 큰 전출 출사표. 그렇지. 옛날 이야기 쫙 눈물을 피듯이 쏟으며 이 몸이 저 후주를 잘 보편해서 천하 대업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저런 꾀를 가지고 관사하는 꾀부를 봐. 뭐 나무 나라도 몇 분도 더 들어먹어. 그건 제갈공명 진짜 위대해. 조금 삼국지 연의에서는 과대평가되는 점이 있긴 하거든. 그 소설이니까. 그 재능은 있고 인품은 대략 그런 정도는 그건 확실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그렇다고 뭐. 통감 전료에 그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시를 여기 쓴 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제갈공명 같은 저렇게 해서 이 현대 그 외정 시대의 이 난국을 타개해줄 누군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지 않을까, 영웅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이게 공명이 이제 삼국지는 다 아시죠? 거기서 이제 제갈량이 그 융중에 있을 때 그 마루에다가 그 대청에다가 이제 천하 형세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고서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유비가 찾아오는데 한번 찾아오니까 이제 안 만나고 딴 데 가버리잖아요. 두 번째도 올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세 번째 찾아오니까 삼고초려라는 거거든요. 찾아갔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비가 이제 제갈량이 유비를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 백성. 근데 이 하늘 백성이 종교에서 많이 씁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쪽에서 하늘 백성은 선택되는 사람이에요. 그 뜻인데 여기 맹자에 보면 대인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대인이란 말은 논어에 없어. 맹자에만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누가 내 뜻을 알겠냐. 근데 참 이게 하여간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사표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김대중 국회의원의 신복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민주선악회 할 때 배신했는데 제가 그 국회의원 그 실에 가봤거든요. 국회에.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출사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 비서진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그 이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기 출사표가 있지 않느냐. 그 출사표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둘이 또 사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출사표가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비가 자기 아들이 그 멍청하잖아요. 좀 바보야 바보. 근데 나라를 잇는데 그 놈을 왕시키면은 나라 들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봐서 내가 죽을 때 저놈이 왕제가 아니면은 버리고 당신이 왕하시오. 나는 백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제갈량이 끝까지 안 버려요. 근데 결국 그놈 때문에 나라 망했어. 그게 또 시운이 다 생겨요. 쉬운 제갈 공명이 안 선생님은 되는 이제 거야. 주역을 많이 하셔서 쉬운 얘기 하시는 거고 그게 제갈 공명이 당신 최고 책사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비같이 어진 사람 또 어디 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돼. 그게. 주자학적 세계관에서는 임금이 임금답지 않더라도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항목 그건 상당하고 그건 잘못된 거지. 남편이 남편답지 않으라도 부인은 부인다워야 한다. 이게 그거 얼마나 좋은 그거 사상이야. 오른하고는 완전 틀려요. 아니 오른에는 임금과 신하가 평등해요. 오른에는 부부가 평등하고. 그러니까 후대에 오면서 조금 특히 우리 조선 같은 경우 조선 후기에 오면 약간 그런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어. 조선시대 태어났어야 아니, 나는 책 보고 여자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 아니, 삭바느질해서 그게 먹여 살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조선 전기에는 안 그랬어요. 호란 이후로 그렇게 됐어. 맞아. 조선 전기에는 군제기 보면 남녀 차별이 없어요. 아니, 그냥 한 소리에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그러니까 거 이게 조선 후기가 호란을 당하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의식도 너무 극단적으로 굳어버렸어. 그래서 하나 이제 극단적 뭐 올바른 주자학자가 사실 아니지. 호란 이후 주자는 올바른 주자학도 아니에요. 공명학은 물론 아니고 원래 공명학이야 수기 치인은 경시의 국민 아닙니까? 그게 힘써야 그게 도학이고 그게 주자학이지. 무슨 호란 이후부터 그런 게 더 아니에요. 오직 이제 전화를 어떻게 하고 뭐 네가 어떻고 날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날 실버린겨. 그건 잘못된 주장이요. 그럼 그 조선 후기 거 가지고 유학을 욕하면 그건 내가 심판자로 볼 때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우리 조선이 유학을 망친 게 있어. 조선 후기에 와서. 이게 주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작을 통해서 유학을 보면 안 되거든요. 직접 봐야 되는데 이제 유학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해지가 아니고 인간다 사람 다음이에요. 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 시키지 말고 그게 서의 정신인데 그렇지. 요즘에는 그 서의 정신이 거의 사라지고 자기만 알죠. 그렇죠. 인이해지는 완성된 도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 세상에서는 그 당시야 뭐 이게 세계관이니까. 그 당시는 저게 판에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지 지금 같 이렇게 개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옛날 분들은 이걸 보면서 참 제갈량이 충신이로다. 진짜 충신이로다. 근데 제갈량은 충신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이거로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선생이 선생답지 않더라도 제자는 제자다워야 된다 이런 거. 가정에서는 뭐 남편이 남편답지 않더라도 아내는 아내다워야 된다 그러고 형이 형답지 않아도 이렇게 그렇게 확장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게 조선 사회를 망친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상강이라 상강은 높은 사람 중심이고 오르는 평등 관계예요. 그게 인이해지잖아요. 인이해지인데 그 인이해지의 실천 강령이 뭐냐? 오륜이에요. 여기가 바로 명륜당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서 선비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걸 강론했지. 지금은 지금은 소통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지금 유학이 이제 잘못해서 지탄받을 수 있는 게 상강 때문이거든. 상강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건 법학 사상이지 육아 사상이 아니에요. 새 시대에는 그
태푸대 새 술을 그렇지. 담는다는 게 맞는 그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그 아무리 해도 유학의 근본 가치는 그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남을 배려하는 거라 그게 그거는 없이 망고에 그걸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과거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새로 단장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거 다 해체하고 지금 시대에 다시 지금 시대에 맞는 유학을 다시 이제 건설하는 그런 가치가 난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드라마 같은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터넷에서 웹소설이 나온대요. 그 웹소설에서 인기가 있으면 웹툰을 만들고 그 웹툰에서 인기가 좋으면 드라마를 만들고 그 드라마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탄탄하면 이제 뮤지컬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웹소설에서 하는 게 이런 소재를 많이 쓴대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그렇지. 예. 바꾸는데 교훈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된대. 그렇지. 예, 그래서 요새가 그 대장금이라는 게 중종실록에 딱 한 글자 나오는 거거든요. 대장금 같은 게 마의니 허준 같은 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이거는 참 공명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근데 이런 것을 오늘날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죠. 지금 시대도 내는 쪽에 이제 그 제가 분명히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는 아까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뭐 그런 거에 연결되는 거지. 그것도 남 자기 죽을 거 쏙싹 빼먹어요. 자기 사장 거 빼들어 갈 수 있겠냐 사실은. 그건 아무리 어떤 시대도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더 크게 보면 천하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뭐 하는데 그 상황 내에서는 제가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 하여튼 재단 선생님 통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이제 우리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성 교수님한테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원래 이제 5수를 준비하셨는데 마지막에 도연명 그것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건 하는 걸로 하고 어떠셨어요? 그냥 이렇게 역사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것도 좋고 스토리텔링도 좋고 이게 이 배경 지식 있잖아요. 배경 지식인데 오늘은 좀 주작을 집어넣어 봤어요. 다르죠? 다음 주도 한번 그 주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지금 보면은 나쁜 건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근대사에 와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뭐 이어서 아까 하고요. 선생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산 선생님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것도 살펴봤고 또 우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또 저 이야기, 저 사건들은 다르게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우리 좀 열려 있는 의식으로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그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ruth